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이야기민의 유동진 법무사입니다. 이번에 10월달 Q&A 세션은 기존 형식이랑은 살짝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Q&A는 그전과 동일시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Q&A를 끝나고 제가 스레드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좀 재밌게 풀어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제공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5월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분을 찾는 것 포함해서 이제 고용주 후원비자를 해주실 분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호주에서 기존 이제 학력이랑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5월로 돌아와가지고 찾는 경우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공해주신 경력이랑 영어 점수만 보았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만약 5월 기간 동안에 고용주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고용주 후원비자를 해주시겠다는 케이스를 본인 직접 만드시게 되신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시도를 본인분께서 해보지 않는 이상 결과 및 그리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토목공학자, 토목공학 기술자 혹은 이제 도면사로 주정부 후원비자인 190, 491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밸류어인 감정평가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간호는 워낙 이제 많고 영주권 케이스 및 직업군에 대해선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IT는 최근에 이제 점수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케이스가 많이 없을 거예요. 밸류어로 고용주 후원비자를 받은 케이스 및 그리고 주정부 후원비자로 받으신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퀀티티 서베이어라고 적산사 이번 연도에 받은 케이스들이 이제 있어서 가능하신데, 케이스는 굉장히 밸류어가 퀀티티 서베이어보다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밸류어로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이제 서비스 회사인 CBRE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문과 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권 가능성만 보자면 밸류어보다 퀀티티 서베이어, 이제 건설 비용 적산사를 하는 게 조금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데, 밸류어보다 이제 퀀티티 서베이어가 이민 수요 및 이제 초청 빈도가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건설업계 붐으로써 주정부 후원비자에서 이쪽 건설 관련된 직종에서 조금 더 영주권을 받을 확률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가 생기다 보면 올림픽 붐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제 이민 상담이랑 그 후에 유학팀과 상담을 해가지고 대화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로 이민 신청까지 5년 후를 지금의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는 정보가 이제 5년 뒤에도 맞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5년 후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호주 전반적으로 건축사라든지 건축 제도사, 건축 기술직 등등이 189 독립기술이민을 준비하기에 90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건설업계에서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건설업계 분야를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많은 주들이 건설업계 분야의 직업군들을 지금 우선순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좋은 유망한 직업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후원비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이나 동물 대체 연구 분야는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라고 이제 임상병리사이신데, 이 임상병리사랑 건축가 둘 다 취업이나 이민 사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9 비자는 대체적으로 한 75점에서 90점 구간에 해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년 이 점수들이 바뀌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이민 준비를 그 당시에 원하실 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시점에 맞게 가장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이신데, 아직 이제 유아 교육에 필요한 학업을 안 하신 것 같으신데, 현재 유아교사로서 2025년 8월 달에 발표된 이제 초청자 점수를 보게 되면, 저희가 189 독립기술 이민 비자는 85점, 491 주정부 후원 비자는 80점 필요로 하세요. 다만 이제 점수는 본인이 졸업하시고 신청 가능하실 시점에 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점수를 쌓는데 필요한 영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지방지역 점수 등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추후에 저랑 이제 이민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유학 상담을 해보시면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정확하게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제공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급하신 직업군들이 189 독립기술인 비자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나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영주권을 따고 싶은 분야에 경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력이 필요하시고 그럼 이제 유학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현재 나이가 38세로 학업 후 졸업생 비자가 나오는 나이가 아니세요. 이제 학업 중에 취업 및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만료 전에 고용주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번 저와 이민 상담을 하고 이제 유학팀과 대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은 지금 온라인 쇼핑몰 사업 운영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호주에 판매하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스트림을 가진 이제 영주 비자는 없으세요. 투자 이민보다 영주권을 만약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술 이민 혹은 고용주 후원 비자 이 두 가지 옵션을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케팅 관련된 이제 학위가 있으실지 혹은 이제 호주에 입국을 해가지고 추후에 뭐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싶으신지 등등의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민 상담을 나누면서 영주권을 뭐 한국 혹은 이제 호주에서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일곱 번째로 한 3년 정도 뒤에 테이프에서 캐비넷 메이킹 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3년 뒤에 이제 기술 이민 난이도나 혹은 이제 스폰서 비자의 성공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리 앞단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트레이드 직업군의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189 비자는 대략적으로 한 75점에서 85점 그리고 190은 한 70점 내외 마지막으로 491 비자는 60점에서 한 70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수를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3년 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필요한 점수는 3년 뒤에 정확한 점수를 한번 보시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폰 비자 성공률은 결국에 이제 고용주 후원 비자가 가능한 곳에서 취업을 학생 비자 때부터 파트타임으로 빠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학생 비자 혹은 졸업생 비자 때 같이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트레이드 직종으로 189 독립기술 이민을 받기 가장 좋은 시점이시기 때문에 만약 졸업생 비자에 계신 분들은 지금 기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요즘 대학 영주권이 이어지지 않는 학과를 하신 뭐 대학생분들 혹은 이제 IT 엔지니어링처럼 정말 어려운 이제 학과를 하셨다가 건축 쪽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으로 둘 다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 스레드에 관련된 소식들을 풀어드리는 것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지난 한두 달 정도간에 나왔던 소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세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주 정부에서 유학생 관련 법인 이제 ESOX 액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이나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투명하고 불법적인 온조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커미션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커미션을 2번 이렇게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금지를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법 개정은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 권한에 대해서 좀 넓히는 1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 개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핫한 뉴스일 것 같은데 아직 모든 주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쿼터를 7월 전에 발표를 하지만 이번 회의는 아직 뭐 거의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뭐 쿼터가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소스가 있는 게 이제 서호주 주총리가 알바니즈 저희 이제 연방총리에게 공식 서한으로 이제 노미네이션 할당이 5,000장에서 3,400장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할당량을 더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감축이 서호주 기술 인력 수요에 이제 특히 건설이나 주택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국제학생, 유학생들의 이제 신규 등록자가 급감했다라고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비자비, 학생 비자비를 거의 700불에서 1600불로 2.5배 정도 인상을 했죠.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비싼 학생 비자 신청비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총 등록 건수가 90만 명 정도에서 실제 학생 수는 한 79만 명, 80만 명이 살짝 안 되는데 국제학생 협회 회장은 지금 현재 브랜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미지가 이 학생 비자 비용 때문에 손상을 받고 있다라고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있는 주요 출신국들이 어디니까 한번 보면 이제 가장 크게 중국, 인도,
거의 한 40% 차지하고 있고, 네팔,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한 15%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경영, 그리고 두 번째로 IT, 그리고 48%가 석사 과정을 하고 37%가 학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가 2016년도에 25,000명 정도를 증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이 필요한데 이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불안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중앙 학생비자 신청자 순이 25만 건 정도 되는데, 지금 승인은 23만 건으로 팬데믹 때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 내에서 해외 유학생 추가 모집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각 대학교별로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을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시드니 대학교에서 학교 기숙사, 확충이나 유학생 출신 국가의 다양화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이 당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교육 차관인 줄리안 힐이 말하기로는 결국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를 더 받고 싶으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 학생들을 더 받겠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랑 인도에 대한 숫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학생 기숙사 건설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물려주겠다. 다양한 이제 국가의 유학생들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호주의 대표적인 대학이랑 계속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숙소 계획이라든지 인도,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드니 대학교가 거의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거의 근원 50%가 해외 유학생이고, 그중에 이제 25%가 중국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대학교들은 얼마나 늘었냐라고 보면, UNSW는 850명이 2025년도보다 늘었고, 모나시 대학교는 1,300명, 퀸즐랜드 대학교는 1,000명, 그리고 ANU는 350명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새 해외 유학생이 17만 명 정도 할당량을 배분을 했으면, 이제 내년은 25,000명이 증가한 19만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제 호주 유학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얼마 전에 10월 달에 호주 국제교육 컨퍼런스 AIC라고 항상 매년 이제 열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교육 유학생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미국을 포함해서 학생 비자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호주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호주가 이제 유학생 산업이 지난 10년 넘게 네 번째 수출 산업이라고 하지만, 매년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학생들은 거의 결국은 이제 이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룹도 있을 테고, 반대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그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유학생 시장이 성장률이 연 이제 6%에서 한 3%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학생 수도 이제 전년 대비 한 25%에서 신규 등록은 15% 정도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가는 호주가 상위권 우수 학생을 유치할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호주도 학생들을 좀 적게 받는 대신 대학교들이 학비를 올리고, 그 학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스콜러십 장학금 더 줘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유학생들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정책 또한 앞으로 이민도 그거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NIV 국가 혁신 비자라고 발표가 된 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국가 혁신 비자를 받을 수 있냐라고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여기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임상학자라고 케이스 스터디가 한 게 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융합 연구 책임자로서 일을 하셨고, 이제 의학 공로로 인해서 대형 제고 훈장까지 수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등급이 3단계로서 티어 1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유하고 계셨고, 이제 주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랑 연구비 참여 등 학문적인 성과도 논문이 500편 이상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ACS, IT 학과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술심사 기관인데, 여기 신청비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3.3% 좀 오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485 졸업생 비자를 필요한 이제 기술심사 비용이 605불에서 625불로 오른다라고 나와 있고, 크리스마스 연말 기간이 다가오니까 심사 기간에 추가로 한 3주 정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생 비자 인터그리티 알러트라고 인도 국적자 중에서 일부가 이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내무부에서 이제 인도 국적자가 해외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위조 신분증으로 COE를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부 지원자들이 인도 국적이 아니라 이제 위조권인 아일랜드든 싱가포르든 그렇게 제출을 해서 입학을 통과한 다음에, 실제는 이제 본인 여권을 통해 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로 이제 남쪽에 위치한 인도 지역에서 학생들한테
발견했고 특히 이제 그루브 8 대학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좀 흥미로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학 입학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도 여권이 아닌 다른 이제 국가의 여권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CO를 발급을 한 다음에 여권번호는 인도 여권이랑 같게 하거나 혹은 뭐 한 자리 바꿔서 위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CO를 받은 다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진짜 인도 여권을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승인 난후에 프리즘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그쪽을 인도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호주 도착을 한 후에 GO의 대학교 입학을 취소하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살해 대상은 이제 41살 여성이시고 남편이랑 자녀도 있고 인도 내 영어 시험 성적도 가지고 계셨고 뭐 학사 학위 사업이나 고용 증언 없으셨고 뭐 가족 후원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새 교육기관으로 변경을 하셨고 다시 또 다른 기관으로 MBA를 변경하셨는데 변경을 2번이나 하셨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 이런 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교육기관이랑 에이전트에서 공부 목적으로 오려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CO 발급 전에 학생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분들께서도 사항을 바탕으로 여권을 원본을 꼭 제출해야 되고 유효 기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성별도 호주는 이제 남성이 33%, 여성이 46%, 대학 진학률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이제 공립이나 공립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이제 호주 직장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내용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본인의 억양이나 취향 혹은 출신 학교에 대해서 승진이 좌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호주 직장에서 성별이나 인종뿐만 아니라 계급에 대해서도 승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이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 옷을 입고 와인 테이스팅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승진 기회를 더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골 대학 출신이거나 TV를 리얼리티 TV나 럭비를 보고 모건 억양을 가진 분들은 리더십 후보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고위 임원 중에서 그냥 근 50%가 상류층 출신이고 관리자도 거의 한 30%가 이제 상류층 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HR도 심지어 이제 3분의 1이 사립학교 출신을 더 선호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제 58%는 이제 명문대 출신을 더 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느 사회, 어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호주 사회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호주 이민자 수가 예측보다 15% 초과를 전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 비자를 완화하고 우선 처리 확대로 순 이민이 약 30만 명 정도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이제 13개 대학교에 리스크를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비자 심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선 처리 가능한 학생 수 할당량을 각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1% 정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이죠. 학생 비자 비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학생 비자 거절률도 많이 높아지고 이제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신청을 못하면서 학생 비자 거절률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ART 재심으로 가는 마비가 될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6년 사이에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18, 19년도에는 이제 한 5,000장 정도였었는데 한 6년 사이에 지금 한 32,000장 정도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총 케이스 중에서 10건 중에서 4건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40% 전례 없는 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도 개편이 이제 맞나라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기 사건이 이제 이전 AAT에서 6만 건에서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한 1.5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 이제 처리 기간인데 이게 2배로 늘어났다면 3년에서 최대 6년까지도 걸린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고 빨리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부의 대응은 서류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 없이 결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처리 속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ART 재심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 점 한번 참고해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대학교에서 아까 신인 대학교에서 정원 동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요 대학교별로 신인 외국인 정원을 증강한 학교도 있고 유지를 한 학교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숙사 경설이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학생들 받으려면
주택 공급이랑 연계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숙사를 건설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호주 실거주자들의 주택 공급이랑 영향이 있는지는 저는 미지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교육 투명성 법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뭐 호주 유학 선호도를 보게 되면 응답자가 한 50개국에서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호주가 지금 뭐 1위로 28% 선호도가 가장 높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뭐 안전하고 뭐 환경이 좋고 취업 기회, 그리고 이제 485 졸업생 비자의 매력도, 다만 이제 교육 품질이 조금 아직 뭐 영국이나 미국보다 낫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이나 유학 관련해서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유학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호주 정부가 유학원에 대한 비밀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부실학교, 뭐 유령학교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허위 이민 등을 방지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들이 유학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커미션 금액을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에이전트랑 총 보낸 커미션 금액이나 모집 학생 수, 인센티브 등 학교에서 관리하는 이제 프리즘 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실기관이랑 이제 불법 운영을 하는 학교들을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계속 이제 부실기관에 대해서 클로징 다운 닫으려고 하는 이제 학교들을 계속 이제 발생이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이제 공부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일부 유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남용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펫 관련 학교들을 단기랑 저비용 코스로 제공해가지고 불법 노동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GOA, 지금 엘리트 학교라고 불리는 이 그룹 8라고 하는데, 여기 뭐 멜번대, 시드니대, 퀸즐랜드대 여러 가지 대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학교들의 대부분의 매출이 유학생 등록금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시드니대도 그렇고 멜번대도 그렇고 유학생 수입의 비중이 4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 덕분에 항상 이제 캠퍼스를 모은 재개발 혹은 이제 신축 건물들을 유학생 비용으로 많이 짓고 있죠. 시드니대랑 UNSW 부총장 연봉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유학생 학비는 매년 이제 오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정부 조사에서 학생 만족도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면 멜번대가 전국 최하이고 시드니대도 바로 그 위다. 아마도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드니 멜번 대학교는 결국 이제 명성을 보고 가는 대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 유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 비자가 영주권 티켓이다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어떤 이제 다수의 외국인 학생, 특히 이제 인도, 네팔 학생들이 이제 학원보다 호주 취업이나 영주권 획득의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이제 이민 가능성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호주 Jobs Skills Australia 보고서를 보게 되면 외국인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전공이나 학력 이하의 직종에 종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고급 인력들이 우버 기사나 배달 등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소득 격차를 보게 되면요, 외국인 평균 연봉이나 호주인 평균 연봉이 경영 쪽에서는 57,000불에서 11만 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7만 불, 11만 불, 5만 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학생 40%가 10년 내에 영주권을 획득을 하고, 대부분 이제 5개, 6개 비자 전환 후에 영주권을 도달을 한다. 그래서 유학이 임시민 루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학들이 교육기관이나 이민중개소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 대학교에 각 이제 학교별로 유학생 의존도를 표시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인데, 시드니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가 유학생이고, 경영학과의 학비가 6만 불로 5%가 인상이 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G8 대학교도 40%를 거의 다 넘기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이제 학문부는 재정 생존의 문제인데, 이제 알다시피 유학생 등록금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의 핵심 수입원이다 보니까 유학생 비중이 더 높고, 유학생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학생 비율을 보면 이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호주가 36%로 가장 높죠.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 학생들이 전체 유학생의 43%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계속 정부는 낮추려고 하는 거겠죠.